2023년 7월 1일. 날씨 졸라 무더움. 전국적으로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단다. 날씨만큼이나 세상살이도 헐떡거리고 나라 꼴도 열통나게 푹푹 찌는 무더위지만 정신 차리고 2023년 하반기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도발 영상 일기를 쓰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나그네 민초일 뿐이지만 문득 생각을 떠올려 본다. 도대체 정치하는 것들은 뭐하는 것들인가? 세상이 편안하다면 어쩌다 생각나는 물음이지만 요즘같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시기에는 하루에도 12번씩 떠올리게 되는 문구이다. 그런데 오늘 정치판이 격렬하게 맞붙었다. 오늘의 화두는 윤석열의 쿠데타론이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을 청산한 공으로 더 큰 칼을 쥐어주고 보수 세력을 씨를 말리길 바랬는데 그 칼로 도리어 지들을 겨눴으니 쿠데타라는 주장이다. 문재인이 임명하면서 얘기했던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는 말은 집권 세력의 청렴을 과시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던가? 아니면 직장 상사가 밥 사준답시고 먹고 싶은 거 시키라고 해놓고 나는 짜장면하고 주문하면 아래 것들도 눈치껏 짜장면 시키는 식의 알아서 기라는 화법이었는가? 알아서 기라는 이야기를 정치적 수사로 포장을 했으니 평생을 검사만 한 사람이 알아들었겠는가? 어찌됐든 처음에 윤석열은 이 양반 정말 훌륭한 대통령이구나 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법과 원칙대로 수사를 하니까 온갖 떨거지들이 권력의 머리 숙이라고 벌떼같이 달려들어 공격을 해대니까 더더욱 원칙대로 가는 게 윤석열 스타일 아니었나? 그 스타일 덕에 니들이 권력 잡은 거 아니었던가? 원인 제공은 지들이 해놓고 불의에 맞서는 세력을 쿠데타 세력으로 몰아붙이는 걸 납득해줘야 하나? 그럼 니들이 촛불 세력을 부추기며 정권에 도전한 행동은 무엇인가? 니들 논리대로 윤석열이 쿠데타로 대통령이 되었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반란이었단 말인가? 방송에 나오는 패널들도 하나같이 마음에 안 든다. 우파나 좌파나 대다수가 변호사로 구성이 되어 놀리고나 바리고 그냥 뇌피셜로 짓꼴리는 대로 씨부린다. 심한 경우에는 지령을 받고 나왔는지 똑같은 논리들을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이야기들 한다. 공천받거나 비례로 국회의원 배지 얻으려고 안다라는 걸로밖에 안 보인다. 입으로만 국민거리면서 권력의 빌부터 입신양명을 꿈꾸는 정치 몰입애들이 판치는 그런 풍조가 만연하는 건 학습 효과 때문이다. 얼굴에 철판 깔고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진영 논리 펼치던 것들이 국회 입성해서 국무위원들 호통치고 특권 누리고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아왔기 때문이다. 일종의 국회 입성 코스라고 여기는 듯하다. 정치권의 문과 출신들이 대다수인 것도 문제다. 내가 공대 출신이라 문과를 비하하는 건 아니다만 비하라 느껴도 할 수 없다. 일단 수학머리가 안 되는 사람들은 수학을 잘 못한다. 대체로 연역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일종의 레시피 같은 사고방식이다. 결론을 정해놓고 논리로 꿰맞추는 방식이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 지혜로운 사람으로까지 불리던 소피스트들. 방송은 잘난 소피스트들 천지다. 화려한 말빨로 상대를 제압해서 얻는 승리와 그에 따른 실리를 추구했기에 나중에는 궤변론자라 불렸던 무리들과 똑 닮았다. 이것들은 진실과 논리는 중요치 않다. 그냥 지 언변으로 상대를 반박 못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으로 보인다. 검찰이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른다고 비판하는데 그러는 너희는 도대체 어떤 종류의 권력이냐? 니들 자체가 권력화된 건 못 느끼고 선민사상에 쩔어 온 세상 만사 다 아는 척 하는 꼴이 아주 가관이다.
주체 사상이나 사람이 먼저다 같은 이야기가 연역적 사고에서 나오는 오류의 산물인지 아는지 모르겠다만 현대판 음소재로 불리는 로스쿨 변호사들이 넘치도록 많다 보니 정치판 기웃거리는 정치 변호사들도 많은 모양이다. 그나마 학비 비싼 로스쿨 나올 정도면 그들은 혜택받은 청춘이다. 오늘은 어떤 좌파 패널이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을 비판하면서 하는 말이 가관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이면 문재인을 지지해서 표를 준 국민들도 반국가 세력이냐고 되묻더라. 말인지 방구인지 모르겠다. 그 논리면 윤석열 지지한 국민들은 쿠데타 세력이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면서 박근혜 지지한 국민들도 같이 탄핵했다고 실토하는 거냐? 그래서 보수를 불태운다고 그리 잡아들이고 족쳐댔나 보다. 투표는 국가 예산이 남아 돌아 심심해서 하는지 아는 모양이다. 민심은 변한다. 그래서 투표를 하는 거고 문재인 정권의 환멸을 느낀 국민들이 이탈해서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어 준 거 아닌가? 그럼 문재인 지지 철회하고 윤석열에게 표를 준 국민들도 쿠데타 세력인지 답해보라. 문재인을 지지했던 국민들이 계속 민주당을 지지했으면 이재명이 대통령 됐어야 맞는 거 아닌가? 변한 민심으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었고 새로운 권력이 구권력을 평가하는 게 뭐가 문제인가? 그렇게 하는 게 헌법 위반이라도 되는지 되묻고 싶다. 문재인이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이 되었고 높은 지지율을 유지한 사실만을 똑 떼내어 기정사실로 놓고 그걸 참으로 만들기 위해 민심이 바뀌어 권력이 넘어간 사실은 증명 과정에서 교묘하게 빼버린다. 이런 게 연역적 사고를 기반으로 하는 궤변이다.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지만 이런 말에 환호성을 부르면 너희는 그 순간 개돼지가 된다. 니들이 개돼지로 살던 가분개로 살면서 주머니 쌈짓돈 털어서 니들이 좋아하는 정치인 후원하고 정치인 딸내미 채널 가서 슈퍼챗을 쏘든 핵폭탄을 쏘든 관심 없다. 다만 니들의 그런 행동 때문에 세상이 불공정해지고 혹세무민하는 세력이 세상을 혼탁하게 만들고도 뻔뻔하게 호의호식하는 데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한다. 니들 새끼들이 대를 물려 가분개로 사는 거야 당연한 업보겠지만 남의 새끼들까지 불행하게 만들지는 말라.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 새로운 반상제도가 생긴 걸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다. 부모 잘 만나서 부모 덕에 의대 가고 법대 가고 사회적으로 행세하면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반상제도 아니고 무엇이란 말이냐? 그런 종자들을 마님마님 거리며 추종하는 게 상놈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주인 마님 대신에 죄를 뒤집어 쓰고 곤장 맞고 감옥 가고 목숨 던지는 게 전형적인 상놈근성 아니던가? 나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전부 다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개혁의 속도는 적당하다고 본다. 아니 도리어 조금 더디다고 여긴다. 원래 개혁이라는 게 저항이 있기 마련이다. 지들 적폐청산은 개혁이었고 윤석열식 개혁은 검찰 독재라는 논리는 삶은 소대가리도 가마솥 안에서 웃을 일이다. 쪽수 논리를 앞세운 거대 야당의 벽에 막혀 답답할 뿐이다. 지들 권력과 권위에 도전하면 쿠데타고 반대 세력 말살은 시대정신이고 반독재 투쟁이라는 쌍팔년도식 사고방식. 나는 전두환 집권 시기부터 대학 생활을 했고 몰락까지 보아왔다만 운동권이라면 이가 갈린다. 니들의 밑창까지 다 봐서 이들의 실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문재인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생각했으면 왜 그 밑에서 검찰총장 했냐고 묻던데. 야이 시베리아너 스키들아, 이등병이 쿠데타 하는 거 봤냐?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러 들어가야 한다는 한국 속담도 모르냐? 2017년 대선은 민주당 후보로 내가 나갔어도 당선될 정도로 보수 세력 말살 분위기였다. 길에서 jut은 돈 지갑에 취해 앞으로 100년은 더 해먹으려고 권력을 타지려다가 자충수를 둔 격인데, 짱돌 들고 데모하다가 선명성 경쟁으로 화염병이 등장했듯이 무언가 이루기보다는 싸움박질에 능한 이 시빌라이제이션들은 앞으로 점점 더 막 나갈 것 같으다. 아니, 지금도 한참 나갔다. 날도 점점 더 더워지고. 이중으로 국민들 쪄 죽여라. 이 도라지 새끼주들아.